안녕하세요. 시시한대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루데스입니다. 네, 저는 앞으로 뒤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62쪽 좁은 길로 가라 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 엉성해 보이지만 결코 그물을 빠져나갈 수는 없다. 노자. 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어린 딸을 기르고 있던 중년 여인이 재혼을 했다. 첫사랑이었다. 그녀는 우연히 만난 그에게 분화비처럼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는 전 남편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급기야 그가 집을 나갔다. 그녀는 시댁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시부모는 냉담하기만 하다. 여자가 잘해야지 하는 말만 돌아왔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쉽게 사랑을 얻으려 했기 때문이다. 첫사랑은 콩깍지가 눈에 띈 사랑이다. 자신 속에 있던 이상적 남성상이 그 남자에게 완전히 투사된 사랑이다. 그러다 이루어지지 못한 첫사랑은 신비화된다. 황야에 떨어진 영혼이 신비를 만났으니 얼마나 황홀했겠는가. 하지만 그건 환상의 물방울은 쉽게 깨어지기 마련이다. 조금만 금이 가도 깨어진다. 그녀는 얼마나 황망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그녀는 지금 남편과 시댁만을 비난하고 있다.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 저는 억울해요. 그녀는 흑흑거리며 운다. 그녀는 그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그를 악이라고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 정확하게 그는 내게 악이다 라고 해야 한다. 재혼한 남편이 외도를 하고 폭행을 일삼았지만 그녀를 만나지 않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면 성실한 남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눈에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실상은 주관적이다. 좋다고 하는 것과 나쁘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규정된다. 물이 독사를 만나면 독이 되고 꽃을 만나면 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상황에 따라 독이었던 것이 약이 되기도 하고 약이었던 것이 독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모든 것들은 찰나에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것이다. 오로지 이 세상엔 찰나의 불꽃만이 있을 뿐이다. 그녀의 딸마저도 그녀를 미워한단다. 왜 나를 버렸어요? 부모와 싸우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방을 하나 구해주었는데 딸은 그녀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고 원망만 한단다. 그녀는 딸에게도 자신의 마음대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빠져 있어 딸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 이제 그녀는 총체적으로 얽히고 설킨 인생의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세상엔 자신의 마음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촘촘히 함께 짜여 있다. 그 그물망은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 그녀는 그 안에서 자신의 몸을 누이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삶을 동행할 수 있게 된다. 힘들다고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살면 안 된다. 생명의 길은 좁다고 한다. 그녀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해야 한다. 옳은 것도 놓아버리고 그런 것도 놓아버려라. 긴 것도 놓아버리고 짧은 것도 놓아버려라. 하얀 것도 놓아버리고 검은 것도 놓아버려라. 바다는 천개의 강 만개의 하천을 다 받아들이고도 푸른빛 그대로요 짠맛 또한 그대로이다. 원효 다 놓아버려 부분. 그녀는 다 놓아버려야 할 것이다. 옳은 것도 그른 것도 긴 것도 짧은 것도 하얀 것도 검은 것도. 그때 그녀는 그들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으로 살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원효 씨가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첫 번째가 자신의 문제잖아요, 결국은. 네? 그러면 그 여자분이 이제 이 해결책이 뭐냐면 너의 공간을 만들어내라. 네가 바로 서야 된다. 그러려면 네가 다 버려라.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 그게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 버리는 것.
지금까지 내가 이걸 다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잘한 게 이렇게 이제 뭐 못한 것도 있겠지만 잘했다고 인정받는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버리라고? 하고 못 버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녀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붙잡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나이 먹으신 분들이 이제 가족 관계, 남편 관계, 자식 관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했어. 남편한테도 최선을 다했고, 왜? 의무니까. 그런 관념에 빠져. 남편 의무 다 하고, 자식 의무 다 내가 치맛바람까지 해서 다 하고, 시어머니 다, 시부모 다 그냥 효도해야 되니까. 다 하고 했어. 근데 이제 어느 날 힘들어서 이제 하려고 하니, 그 너무 힘들지. 하니, 버려라. 써라. 그러는 거야. 훨씬 내 그동안 그래도 잘하고는 인정받고 살아왔는데, 힘들다고 이걸 버려야 돼? 하고 못 버리는 누가 경우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요. 세상이. 누가 그렇게 세상이. 하라고 했어. 아니 세상이 그래도 아니야, 세상 그건 무서워요. 그 시대가 있으면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왜 이성적으로 살아요? 학교가 세상이 그렇게 산업사회 구조를 여전히 살아가라고 하니까 아닌데 방향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또 아니 이제 그거는 시대는 흐르고 시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는 한데 우리 부모 세대는 그런 세대였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근데 제 세대만 해도 또 그 선택의 여지가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저기마다 달라요. 좀 가풍마다 다르고 다르긴 해. 다르긴 해요. 그럴까요? 세대가 다르다고. 무슨 얘기냐면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대충 54년, 55년생만 해도 어떤 시절이었냐면 그 소위 공순이 또는 안내양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뭐냐면 그분들이 동생을 다 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런 시대에 결혼하고 그런 시대에 뭐 했던 분들은 다 거의 다 그랬고 거기다 거기에 조금씩 풀려나가는 거예요. 막 풀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리고 이제 우리 뒤태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았던 것이지. 사실은 어려워요. 굉장히. 그래서 그걸 어려워하는데 그걸 어떻게 던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 지혜로운? 그냥 말하자면 그냥 던지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던지지는 못. 그럴 지혜가 뭐 없을까? 다 그래야 그렇게 버려야 옳은 것도 버리고 그런 것도 버리고 긴 것 작은 거 다 버려야 그래야 그때 비로소 다 받아들이면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그래서 있다. 이제 반성을 해야죠. 맞네. 반성이네 진짜. 반성이 되거든요. 그게 반성이네요. 그걸 글을 써보고 막 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네요. 자기가 살아온 것도 적어보고 그렇죠. 그러네. 선생님은 왜 오히려. 좁은 길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게 근데 좁은 길이지. 사람들 반성 안 하고 그게 좁은 되게 길이지. 반성하니까 반성하는 사람이 소수니까 이제 그게 좁은 이제 길이라는 그냥 정해진 길로 다 똑같이 가지 가니까 말고 이제 반성. 적어도 반성하고 좁은 길로 대부분은 가라는 그렇죠. 대부분 대세가 가는 길로 가는데 그렇지 않은 너만의 길을 가는 건 너무 좁은 길이지.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럼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저에게 아내한테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재혼을 했는데 첫사랑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아내가 보니까 너무 좋겠다. 첫사랑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첫사랑하고 했으니까 여기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사람들이 여기도 그게 나와. 근데 진짜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 근데 그 말이 맞아. 왜냐면 여기 맞아. 자기가 반했던 사람이잖아요. 남자는 아니야. 덤벼들어서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바람을 핀다고. 근데 이 남자가 예를 들면 아까 상대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제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남자가 자기가 좋아서 이 여자랑 결혼했어. 그럼 남자의 태도가 전혀 달라져. 아니 누구라도 상대에 따라서 그러지 그 얘기는 이제 거겠죠. 특히 남녀 이게 사람은 특히 그래. 내가 좋아해서 했냐?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했냐에 따라 살아가면서 평생 입장을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게 부부도 동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동지가 되면은 그런 게 없죠. 동지란 관점으로 이제 부부를 맞아요. 만나면은 함께 가다가 서로 이혼해도 괜찮고 그죠? 그렇죠. 동지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부라고 하니까 서로 막 이렇게 집착하게 되고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거 배우면서 형 그거예요. 사랑을 해도 서로 이렇게 서야 돼. 서로 이렇게. 쓴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기대는 거야. 쓴 사람이. 그러면 누가 떠나도 그냥 휘청하고 쓴다고. 서로 쓰지도 못한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만났어 이렇게. 그래서 겨우 섰네. 근데 떠나봐요. 휙 넘어져 버리지. 그렇죠. 난 내가 쓰는 게 너무 난 이 공부를 하면서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사람이 어떻게 남과 더불어 살까가 이제 윤리잖아요. 그렇죠. 윤리가 그렇죠. 에틱스, 에틱스. 윤리학 그렇죠. 근데 이제 요게 어원이 에토스예요. 삶의 태도.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서는 걸 꾸준히 연습해야 된다 봐. 그러니까 그래야지 얘들이 이제 결혼해도 각자 혼자서는 속에서 같이 만날 수 있지. 그러면 좋은 결혼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기존의 결혼 형태는 이렇게 일심동체 막 이런 거잖아요. 이래 되면 이제 이혼 안 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 결혼했는데 서로 의존 관계 되면 성숙을 못 하잖아요. 서로 의존하면서 미숙해지죠, 둘 다. 근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사실은 그렇게 보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잘 놀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게 사실은 그렇죠. 맞을 거 아니에요. 혼자 삶을 만들어가 그죠, 아이들을 예, 스스로. 해야 되죠. 그러면서 친구를 만나서 또 큰 기쁨도 만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 혼자 못 놀아서 기대는 놀이를 하게 되면 그렇죠. 그거 안 의존이 무섭죠. 그렇죠. 의존하게 되면 그냥 미숙해지죠. 애기들은 의존하면 편하죠. 부모한테 다 의존해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의존은 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노부부들이 이렇게 손잡고 가는데 안 좋아 보여요. 서로 의존하는 듯이 보여요. 이제 늙으니까 힘없고 힘은 살게 의존하자. 그런가 좀 안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저는 손을 잡고 다녀서 뭐 안 좋다고 말하기 어렵네. 저는 의도적으로 잡아요. 의도적으로. 너무 좋아 나는 그게. 아내를 느끼는 게 좋고 그런 게 너무 좋아. 아내는 네? 아내는 아내가 그전에는 의무적으로 했어. 그러다가 별로 이제 피하기 좀 이렇게 불편해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바뀌면서 다시 또 편안하게. 그 이제 루데이님은 이제 독립 뭐 힘을 기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동지로 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전 동지 관계예요. 예, 맞아요. 동지로 가면은 문제가 없다고 손을 잡든지 안 잡든지. 맞아요. 그 동지 관계를 안 가고 의존 관계 손을 잡으면은 사실 나이 들면 의존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안 그래요? 나이 들면 힘도 없고 그냥 믿을 거라고는. 사랑. 아유 간지럽네. 금실금실하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그래요? 거야. 저는 오히려 나이 들면서 서로 되게 별개로 그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저희는 실제로 이제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도 동의한 거거든요. 근데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각자의 시간도 필요하다. 근데 오히려 훨씬 더 관계가 좋아요. 떨어져 각자의 그 공간에서 지내다가 한 번씩 봤을 때 우리 각방 씁니다. 우리는. 어쨌거나 한 공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혼자 가는 그 힘을 그리고 결국 그럼요. 우리가 또 이별을 그럼요. 언젠가는 그럼요. 또 해야 그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제 관계 속에서 그런다는 것이지. 우리도 아내는 아내대로 보장하고 각자 이렇게 놀 거 놀고 그거 하죠. 그건 뭐 그 말씀 맞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도 많이 결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누구한테 들은 적 있어요. 저런 예. 그러니까 별개로 각자 예, 알아서 각자. 살아가는. 그럼 부부 바다에 문화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 선비들. 아 그래요? 예. 그건 또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어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옛날도 그랬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또 이제 뭐가 또 꽂혔냐면 그녀의 딸마저도 그녀를 미워한단다. 그렇죠. 왜 나를 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부모는 애를 위해서 싸우는 걸 보이기 싫으니까 자기 방에 이렇게 놔둔 건데. 그렇죠. 근데 그런 설명을 안 해줬나 보죠. 그런 거예요? 아니 해도 어쨌든 애가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안냐가 그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사랑한다면서 이제 그런 실수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이게 꽂힌 거야. 저도 그랬던 것 같고 미안한 마음에 확 꽂혔어 저는 이 얘가.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부모들은 자녀를 어떤 그 한 개인으로 존중하기보다 그렇죠.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따라줄 거라는 그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의사를 그렇게 막 묻고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신 마음대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에 빠져 있어 딸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 묻지도 않고. 이게 거기에 자신이 많이 들어가 빠져 있죠. 있는 게 가장 문제라고 봐요. 그러지 말고 애를 한 존재로 보고 그렇죠. 존재로 보고 이제 대하면 답이 나올 텐데 왜냐하면은 애가 부모가 이렇게 한다고 상처를 받겠지만 그러니까요. 그 상처 속에 애가 얼마나 성장할지는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를 사랑한다 했었다면 진짜 사랑했다면 아이를 존중할 것이고 존중했다면 당연히 물어봤었을 것이겠죠. 돌이켜 보건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관념에 빠져 있거든. 사랑이란 이건 이런 거야라는 관념. 그래서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애가 싸우는 거 안 좋잖아는 관념적으로 아니까. 아니 진짜 그런 거잖아요. 그 동등한 그 시각으로 보는 것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죠. 네,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이렇게 오픈을 하고 다가오는 거를 그렇죠. 이제 그 경험을 그러면 해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애는 성장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애한테 사랑을 준다고 해서 한 존재 인정 안 하면은 사랑을 줬다 그래도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응. 근데 우리는 이제 어쨌든 이렇게 관념적으로 규정돼 있잖아요. 이런 환경은 애가 잘못 크는 환경, 그렇죠. 이런 걸 규정화돼 있다고. 아닌데 그렇죠. 말씀대로 어떤 환경이든 다 승화시킬 수 있고 다 그런데 네, 그 잘 크는 애들 얼마든지 한 많은데. 존재 존중만 받으면 그렇죠. 그래서 개체에서 얼마든지 용이 나는데 아니 그거는 이제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완전 똑같죠. 존중받지 못했을 때 맞아요. 가장 그 슬프잖아요. 어디에서건. 맞아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그렇죠. 우아하니까. 존중 못 받으니까 살기 정글하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존중 네, 받으려고 하는 그거예요. 거죠. 바로. 결국은 너가 존중받으려면 좁은 길로 가서 존중받을 수 있는 그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 그거는 존중받을 수 없는 길인 거죠. 나를 키워야지. 나를 세워라. 힘을 그렇죠. 키워야지. 그 저번에 가면 잠깐 인정 맞는데 음. 이제 그 넓은 길로 가면은 인정 받는 게 이제 사회적 가치죠. 돈, 권력, 명예. 너 잘했어. 그러다 보면 온 가족이 계속 잘했어. 무너진다고 봐요. 인정받다가 무너지고 나를 존중받고 하면은 끝까지 있는 남쪽 이게 내 편이 있죠 옆에. 그리고 나 자신 나를 인정을 그렇죠. 하니까 내가 나 인정하니까 당당해져. 거기서 힘이 막 에모션의 나오잖아요. 뜻이 네.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죠. 네, 나한테 맞아요. 당당하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아내한테 이제 이런 걸 배우면 이렇게 설명을 다 했어. 네. 설명을 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강하게 탁 강조한다고. 강조를 왜 네. 해요? 그 한다고. 그럼 이제 아내는 저걸 느끼는 거야. 뭐 나도 바뀌라는 거야? 뭐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없었던 것도 아니야 내 마음속에. 그래서 요즘에는 아내한테 아니 전혀 그런 거 아니야. 미안 내가 그렇게 했다면 미안하고 그냥 나는 그냥 내가 배운 걸 얘기하는 거 당신 안 변해도 돼. 변하지 않아. 내가 변할게. 오히려 그게 답이지. 그건 저는 그랬던 거야. 근데 그런 거를 아내뿐만 아니라 일반 속에서 사실 나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게 이제 문제였던 사람이었구나. 그 직업병 아닐까요, 그게? 직업병도 있는데 원래 직업병이죠. 생겨먹기도 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근데 직업이 더 씌워서 누구라도 그냥 가르치려 들어가죠. 어느 자리에서나 맞아요. 진짜 맞아요. 정말 싫어요. 맞아. 아니 어느 날 맞아. 루댕이 아내분을 한번 초대를 해야 되겠어. 네. 혼자 여기서 막 여기서 막 얘기하잖아요. 이 말 못하게 하고 아내분의 그 입장만 한번 들어보고 싶어. 들어봐요 진짜. 한번 해봐요. 했으면 좋겠어요. 어우, 좁은 길로 가라. 애 많이 쓰시네요. 하늘은 크고 넓어 엉성해 보이지만 결코 그 그물을 저는 루데이님은 나중에 인간 승리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이렇게 엄청 노력해요.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 네. 얼마나 있겠어요. 남자가 그렇죠. 남자들이 힘들거든요. 남자들은 네. 이 나이에 성찰 안 해요. 그 공부하러 얼마나 오라 거짓말. 그러면 이 나이에 뭘 배운다고 그렇죠. 하고 안 오죠. 와도 저기 앞에만 보고 앉아 있어요. 그럼 얘기 안 선생님한테 들려요. 10이나 걸고 예. 그게 아니, 왜 내가,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몇 번 얘기했는데 이제 겨우 그 얘기가 아이 좀 아니 다른 칭찬 좀 남자들 해줘야지 보면 좀 이거 말이야. 항의 들어오는 해주지 거 않고 아니야? 말이야. 자 좁은 길로 가라.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 엉성해 보이지만 결코 그 그물을 빠져나갈 수 없다. 왜요?
없어. 아니 지금 못 빠져나가잖아. 왜요? 다 인정받고 사는 것 같지만 탈풍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좁은 길로 가서 그 그물을 빠져나갈 수 없음을 알아야겠다. 깨달아라. 그렇죠. 깨닫고 이제 그러면 비로소 좁은 길을 가는 거지. 이걸 깨달으면 하고 그래 어차피 난 빠져나가려면 그 좁은 길을 가면 그런 이야기겠죠. 네. 원효 대사의 네, 아, 이거 멋진- 진짜 멋지십니다. 뭐 한마디로 다 요약해서 여기다 말씀하셨네. 근데 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요. 마무리.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하늘에 그르는 그물은 넓고 엉성해 보이지만 결코 그 그물을 빠져나갈 수 없다. 노자의 말로 마무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